이번에 강의할 제13강은 이제 진나라가 발흥을 하여 벌떡 일어나서 140년 이후에 통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이번 강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나라의 통일이라 하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1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진나라 통일의 위협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왕 7년에 열왕희가 죽고 현왕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붕하고 제9위인 현왕편이 입하다. 현왕 제위 48년이고 김희 7년에 바로 진나라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나라가 있었지만 바로 통일의 발돋움이 시작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효공의 분발이 이 발분에서 수정강진이라 좋은 정치를 펼치면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효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시황의 통일이 조기여차라, 여기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의 통일은 141년 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효공이 서다 시시에 하산이동, 하산이라는 것은 황하와 화산의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산이동에 강국이 6나라가 있었고 제초위, 조한연, 그리고 회사지간에 소국이 10여 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위는 초나라와 여기에 위나라는 여진접계하여 진나라와 접경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진접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똑같은 제후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이적으로 우진 빈척자야 모두 다 이적으로 치부를 해본 거예요. 이적으로 치부하면서 이적으로서 진나라를 대우하여 빈척지, 다시 말하면 모임을 가져도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치 야만족 취급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불득에어 중국지 회명하니 중국의 어떤 모임 자리에, 제후들의 모임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나라는 분명히 이런 접경지대 중국의 제후들과 접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위 이적시한 거예요. 야만시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서름이 진시황의 통일의 촉매제가 된 것이에요. 이 서러움이, 이에 효공이 발분하여 이 분을 발해가지고 포덕수정하여 덕을 펼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여기 강진이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진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이 중국의 제후들에게 콧대를 좀 눌려놔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서 진나라는 부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의 부흥을 꿈꿀 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에 1등 공신인 바로 위양이라 하기도 하고 훗날 상호에 봉해줬다 해서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위양이 진나라로 들어가게 돼서 바로 진나라에 들어가면서 변법이 이루어지게 되고 효공이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위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했냐면 진국의 중법은 진나라의 모든 법으로 엄중하게 하는 소위 중법은 자, 위양 변법으로 위효시라, 바로 위양의 변법으로부터 이게 효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왕의 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 흥하고 이 법으로서 진나라는 흥성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 엄격하다 보니까 결국 141년 뒤에 통일은 하였지만 이 법 때문에 진나라는 멸망해요. 그래서 이법흥 법으로 흥성하고 법으로 멸망하다, 이렇게 한 것이 결론이에요. 바로 이것을 누가 열어줬느냐? 위왕이에요. 효공이 영중국알, 국중알, 효공이 국중에 명령을 낸다. 빈객 군신의 윤웅출 기계 강진자면, 빈객이라는 것은 국외의 사람이든 국내의 사람이든 이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국내의 모든 사람으로서 이것이 대상이에요. 국내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윤웅출, 능히 이것을 낸 사람이 있다면 이 소리예요. 뭘 내야 되느냐? 자, 윤웅출 기계를 내가지고 진나라를 강성하게만 만들 사람이 있다면 오차 종간하고 나는 신분여하를 떠나서 국내 국외를 떠나서 벼슬을 높여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지분토리라. 바로 그로 더불어 땅을 나누어서 그에게, 여지란 말은 그에게 분토, 나누어준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런 공고가 나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위 공손왕이가 물령하고 이러한 명령을 듣고 내서 입진하여 이에 서쪽으로, 위나라에서 서쪽으로 진나라를 향하여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만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누구를 로비의 대변자로 세웠느냐? 패신 경감을 인해서 이 소리예요. 패신 경감이라는 사람을 인해서 이 국연 효공하고 효공을 만나보기를 구하고, 세이 부국 강병지술한데 부국 강병의 술책을 유세를 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말에 효공이 대열하여 효공이 위왕 만난 것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에이 국사하다, 그로 더불어 함께 참여하여 국사를 운운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왕의 등장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공손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성씨가 아니에요. 그 선조는 위나라에 나왔고 아버지는 위훈데 공자라고 일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후가 되면 공자라고 할아버지가 위후라면 공손이라 해요. 그래서 위나라 공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손 집안의 손자학렬이에요. 이게. 그래, 공손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에서도 적자가 아니고 위나라의 서손에 해당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공손왕도 그렇고 뒤에 한비자도 그렇고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위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나라에 가서 충성을 한 거예요. 호 혁명지 학하야, 혁명의 학을 좋아했다가 바로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형이라는 것은 법을 말한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논변가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혁명의 학문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뭘 말하게 되냐면 법치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우고 있었다, 이 소리예요. 이 공손왕은 평소로부터
법치주의 할 수 있는 학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호혁명지향 5글자를 쓰게 된 이유예요. 그런데 일찍이 거기에서도 위나라에서 한번 위상 공손좌라고 하는 사람을 섬겨가지고 이 위나라에서 이 위나라로 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손좌가 직이연하고 공손좌가 상황이가 훌륭한 줄 알아요. 알고서 미급 지내려니 미처 나아가 만나게를 못했다 이 말은 바로 공손좌가 상황을 출세를 아직 못 시킨 거예요. 벼슬에 나아가서 임금을 만나게 못했다가 진해예요.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을 만나게 미처 못했는데 공손자가 하필이면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유해왕이라고 하는 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양해왕이에요. 양해왕이가 왕문지왈, 왕문지란 말은 뭔 말이냐면 가서 문병을 한 거예요. 문병을 하면서 공숙이 여의부리면 바로 공숙께서 만약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 말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할 때 불이라고 써요. 공숙 당신께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이 소리예요. 만약에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장래 사직하고 장차 이 사직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바로 공손자 다음에 정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자 공숙이 뭐라 했느냐? 좌지중서자, 저의 신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의 중서자로 있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전국 이후로부터는 대부지가에 중서가라는 소위 벼슬이 있어요. 일종의 중서자, 이 사인, 이것은 가신이에요. 이게 가신의 이름이에요. 저의 가신으로 있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중서자라고 하는 가신으로 있는 위양이 있는데 연수소나 유기제라, 위양이 나이는 비록 어린데 참 기이한 재주가 있습니다. 온 군은 거국이 청지하소서. 원컨대 임금께서는 온 나라를 들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정치를 하십시오.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위양이를 최고의 정치인으로 모셔서 위양을 등용하도록 하시오, 이 소리예요. 그러자 왕이 무견이언을,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용하겠다가 아니라 말을 안다라는 것은 위양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자 공숙이 말을 바꿔요. 군 즉불용왕이면 임금께서 곧 상황을, 위양을 등용하지 않으신다면 피를 살찌하여 반드시 위양을 죽여서 무사출경하소서. 그로하여금 우리나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자 왕 허락이 거하다 왕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가짜로 대답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고 나서 공숙이 소왕하야 사활, 공숙이 위양을 불러가지고 사과를 해요. 오, 선군 후신이라 나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우선이고 너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내 입장은. 그래서 선의 군모요. 그래서 먼저 임금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꾀하고 지금 후이 고자니 임금한테 할 말 했고 뒤에 내가 너한테 고하는 것이니 자필 속행하라. 그대는 반드시 빨리 가라. 내가 너를 죽이라고 말했다. 그래 빨리 이 화를 피해라. 그러자 아니 사람이 어떻게 딱 대답하느냐.
분불능용 자지연 임신이면 지금 임금께서 당신의 말을 써가지고 나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뭔 소리예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우안능용 자지연 살신이려, 또한 어찌 능히 당신의 말을 써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 있느냐. 어차피 벼슬도 시키란 것도 믿지 않고 또한 나를 죽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상황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바로 이 위나라의 왕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졸불가다 마침내 위왕은 끝까지 딱 버틴 거예요. 위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왕 추리자왈 왕이, 자, 이 위왕이 우리말로 하면 양해왕이 맹자에 밖을 나가가지고 그 문병하고 나가서 좌우 근신들에게 푸념을 한 거예요. 공숙이 병심하니 비혼자, 공숙이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이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느냐. 정신이 없어갖고 헛소리를 한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공숙이 병이 심해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니 참 가엾다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그런 충신이고 그 뛰어난 사람이 병이 들다 보니까 저렇게 헛소리를 한다 이 소리예요. 용령 과인으로 이 국정 이왕야론이 과인으로 하여금 나라로서 위왕의 의견을 따라 정치를 하고자 해서 그런 말을 하더니 기우 곤 과인 살지하니, 이미 또다시 과인더러 그를 죽여라고 하니 기불패지야 어찌 이것이 어긋난 일이 아니냐. 이것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긋난 말을 한 것이 병이 심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그 총명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되니 내 속이 참 가엾다고. 이렇게 해서 양해왕이 위왕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갖 위나라에서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로 들어와서 위나라에 보복을 한 거예요. 양해왕에게. 이것이 여기에 모든 역사들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양해왕에게 큰 오난을 상황을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양해왕의 위나라는 엄청난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 양해왕의 나라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진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재상이 되어서 그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모두 생략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상항이도 원래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불우한 삶이 그를 더 모질게 만들고 결국 그러한 정치를 했다가 또다시 자신도 비명행사하는 이런 횡액으로 가는 소위 인과응보가 돌고 돌고 또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러한 위왕이 어떠한 변법으로 진나라를 부흥시키게 될 것인가는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은 여기에서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